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재벌 회장님 간병 알바. 갖은 갑질과 무시를 참고 견디던 여대생이 어느 날 가장 싫어하던 기저귀 교체 업무 중 발견한 것은 자신의 몸에도 똑같이 있는 희귀한 모반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20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일까요? 오늘은 한 여대생의 힘겨운 알바 생활이 운명적 발견으로 이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이번 학기 등록금 언제 마련해 주실 수 있나요? 김수연은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돈 얘기라는 듯한 지친 한숨이었죠. 수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이번 달 병원비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수연은 밝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22살 수연은 지방의 작은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키워주셨는데 작년부터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일을 제대로 못하시게 됐죠. 생활비는 물론이고 등록금까지 모두 수연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수연은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뒤지다가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노인 간병 도우미 구함. 일당 15만 원. 3개월 계약. 다른 알바의 3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간병 경험 우대, 24시간 상주, 힘든 업무 감당 가능한 분만 지원 바람.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까다로운 성격의 환자분이니 인내심 필수라고 적혀 있었죠. 까다로우면 얼마나 까다롭겠어. 돈만 많이 주면 되지. 수연은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이라는 점과 생활이 절박하다는 솔직한 사연이 통했는지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김수연 씨죠?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보러 오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받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어딘지 동정어린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면접을 위해 유일한 정장을 입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고 가니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가 나타났어요. 여기가 맞나? 수연은 황금색 대문 앞에 서서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저택이었어요. 대문에는 최 씨 성이 새겨진 노쇠 명패가 붙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김수연입니다. 인터컴을 누르자 곧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4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이었어요. 아, 수연 씨. 들어오세요. 저는 이 집 관리를 맡고 있는 박 실장입니다. 집안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수연은 자신의 낡은 구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수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박 실장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70세이시고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평생 다른 사람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이라 성격이 매우 까다로우시죠. 지금까지 간병인이 10명도 넘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필요해서 온 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 실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이시라니 다행이네요. 기본적인 의료 지식은 있으시겠고.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식사 도움, 목욕 보조, 그리고
박 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기저귀 교체까지 해야 해요. 이 부분을 못 견디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연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이지만 실습에서도 기저귀 교체는 가장 피하고 싶은 업무였거든요. 하지만 하루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럼 일주일 시범 근무부터 시작해 보세요. 괜찮으면 정식 계약하고요. 이렇게 수연의 재벌 회장님 간병 알바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알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수연 씨,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박 실장이 수연을 2층 회장님 방으로 안내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회장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세요. 새벽부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적응할 때까지 힘내세요. 문을 열자 웅장한 침실이 나타났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앤틱 가구들, 그리고 침대에 앉아있는 최 회장님이 보였어요. 70대 초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박 실장, 이게 누구야? 또 새로운 간병인인가? 최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상인처럼 보였어요. 네, 회장님. 김수연 씨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이고요. 간호학과? 최 회장님이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방대학 나온 애가 뭘 알겠어. 나이도 어리고. 수연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열심히 돌봐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시골 억양이 섞여 있네. 박 실장, 이번에도 이상한 애를 데려왔어?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루 15만 원을 생각하며 꾹 참았어요. 첫 번째, 내 물은 반드시 끓인 물을 식혀서 가져와. 정수기 물 같은 거 주면 안 돼. 최 회장님이 까칠하게 지시사항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내 약은 정확히 오전 8시, 오후 2시, 저녁 8시에 가져와.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 세 번째, 내 방 청소할 때는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마. 먼지만 닦고 나가. 지시사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식사는 반드시 38도로 데워서, 베개는 매일 털어서, 커튼은 정확히 반만 쳐서. 마치 군대식 규칙 같았어요. 알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첫 업무는 아침 식사 준비였습니다. 박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죽을 정확히 38도로 데워서 가져갔어요. 온도계로 재고 또 재서 완벽하게 맞췄죠. 회장님,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8시 5분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8시 7분이야.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8시 5분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일찍. 됐어. 그냥 놔두고 가. 식욕 떨어졌어. 수연은 조심스럽게 죽을 놓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 실장을 만났어요. 수연 씨, 괜찮아요? 네. 그런데 8시 5분에 가져오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박 실장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그러세요. 기억을 헷갈리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하루 종일 이런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물 누가 끓였어? 맛이 이상해. 약이 왜 이렇게 차가워? 손으로 데워서 가져와야지. 청소했다고?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매번 트집을 잡았고 수연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심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아들 내외가 방문했거든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아, 너희 왔구나. 그런데 이 간병이는 뭐야? 왜 이렇게 촌스러워? 며느리가 수연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좀 나은 사람을 구하시죠. 저희 체면도 있는데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야. 박 실장, 다음번에는 좀 더 괜찮은 애를 구해와. 수연은 구석에서 서 있었지만 모든 말이 다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물건인 것처럼 대화하는 그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점심 가져왔습니다. 수연이 식사를 가져가자 며느리가 찬찬히 뜯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에 손가락에 반지도 없네. 미혼인가 봐. 요즘 대학생들은 다 남자친구 있는 줄 알았는데. 가난해서 남자친구도 못 사귀나 보지 뭐. 아들과 며느리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고 나왔어요. 저녁 무렵에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이수건, 왜 이렇게 거칠어? 내 피부가 약한 거 모르나?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 내가 화상 당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약 시간 또 늦었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 최 회장님이 소리를 지르자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절대 울 수 없었어요. 울면 정말 그만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첫날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연은 침대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수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 돈이면 등록금도 내고 어머니 병원비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까지 해결할 수 있죠. 참자. 그냥 참자. 돈만 생각하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수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알바도 잘하고 있고. 수연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수연은 끝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내일도 또 시작이구나. 수연은 눈을 감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 애는 정말 답이 없어. 박 실장, 다른 사람으로 바꿔. 최 회장님이 아침부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커피 온도 때문이었어요. 너무 뜨겁다며 컵을 던져버리신 거죠. 회장님, 수연 씨가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못하잖아. 박 실장이 수연을 감싸려 했지만 최 회장님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이번 주에만 3번째였거든요. 컵 던지기가요. 수연 씨, 오늘은 회장님이 유독 예민하세요. 어제 병원에서 검사받고 오셨거든요. 박 실장이 조용히 귀띔해줬지만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매일이 이런 시기였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의 딸이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거예요.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30대 초반의 딸과 함께 온 것은 비슷한 나이의 여성 3명이었습니다.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들어왔어요. 어머, 아버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그런데 간병인은 누구예요? 너무 어려 보이는데?
친구들이 수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 예요? 요즘 대학생들이 용돈 벌려고 이런 일까지 하나 봐요. 참 기가 막히죠? 딸이 마치 수연이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요즘은 정말 아무나 간병인 하는구나. 예전엔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필리핀 간병인 쓰는데 그래도 경력은 있더라고요. 이 애는 뭘 알겠어요? 그냥 돈만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수연은 차를 준비하러 부엌에 갔지만 모든 말이 다 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차 가져왔습니다. 수연이 쟁반을 들고 들어가자 친구들이 대놓고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손 좀 봐. 완전 거칠어. 핸드크림이라도 발라야 할 텐데. 옷도 참. 그 나이에 저런 옷을 입고 다니나? 아니, 얼굴은 나쁘지 않은데 꾸미는 센스가 전혀 없네요. 딸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 봐, 구두도 좀 봐. 언제 산 건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한 달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신발도 못 신고 다니네.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구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가 힘들게 사주신 거였어요. 유일한 정장 구두였죠. 차 맛이 어때요? 제대로 우렸나 모르겠네. 딸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찻집에서 마시던 맛이랑은 다르네요. 역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구나.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꾸라도 했다가는 당장 쫓겨날 테니까요. 오후에는 최 회장님의 컨디션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약이 왜 이렇게 쓰지? 다른 약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회장님. 항상 드시던 약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맛이 다르다고. 최 회장님이 약을 바닥에 뱉어버렸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걸레를 가져와서 닦았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정말 그만둬. 나 혈압 올라간다. 그때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 애가 자꾸 엉뚱한 약을 가져와. 내가 바보로 보이나? 박 실장이 약을 확인해 보니 평소와 똑같은 약이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수연 씨, 회장님께 다시 약 드려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약을 다시 드리자 이번에는 받아드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죠. 저녁 시간이 되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내 돈 훔친 거 아니야? 최 회장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 분명히 50만 원 있었는데.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돈을 본 적도 없었거든요. 회장님, 저는 정말. 변명하지 마. 너 말고 누가 훔쳤겠어. 박 실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수연 씨가 그럴 리 없어요. 그럼 돈이 저절로 사라졌단 말이야? 이에 짐 다 뒤져봐. 수연은 모욕감에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회장님, 제 가방 확인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히 박 실장이 지갑을 찾았습니다.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최 회장님이 깜빡하신 거였죠. 아, 여기 있었구나.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날 밤 수연은 정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도둑 취급까지 받으면서 왜 여기 있어야 하지? 핸드폰으로 다른 알바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하루 15만 원을 주는 곳은 없었어요. 편의점은 하루 8만 원, 카페는 7만 원. 이 돈으로는 등록금을 절대 마련할 수 없었죠. 어머니한테 또 부담 드릴 순 없어.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모욕적이어도
돈을 위해서는 견뎌야 했어요.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내일도 또 하루 버텨보자. 수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정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어요. 최 회장님의 변덕과 가족들의 무시에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됐거든요. 오늘은 좀 조용하네. 평소보다 최 회장님이 순한 편이었어요. 알츠하이머 증상 때문인지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회장님, 점심 드실까요? 응, 그래. 대답도 힘없었습니다. 이런 날이 가끔 있었어요. 마치 모든 기운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낮잠을 주무실 시간이었는데 최 회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회장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야 해. 하지만 일어서시다가 비틀거리셨습니다. 수연이 급히 부축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셨어요. 아, 미안해. 최 회장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저귀에 실수를 하신 거였어요. 수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바로 갈아드릴게요. 이때까지 수연은 기저귀 교체를 직접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박 실장이나 다른 직원이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었죠. 정말 괜찮아요. 제가 간호학과 학생이잖아요. 수연은 최 회장님을 침대로 모시고 고무장갑을 끼웠습니다. 처음이라 긴장되었지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했어요. 회장님, 잠시만요. 기저귀를 벗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 회장님의 왼쪽 엉덩이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작은 나뭇잎 모양처럼 생긴 아주 독특한 형태의 갈색 모반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반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자신의 몸 정확히 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모반이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엉덩이에 있는 그 반점은 정말 특별한 거야.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어머니는 아빠에 대해서는 절대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설마 그럴 리가.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모반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가씨,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최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맑은 목소리였죠.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가끔 있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명료해지는 순간들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모반 생각뿐이었죠.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동안 수연은 최 회장님을 다시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의 모양, 귀의 형태, 심지어 눈썹의 생김새까지. 이상해.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회장님의 손가락 마디가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특히 새끼손가락 끝마디가 안쪽으로 살짝 굽어 있는 모습이 정확히 같았어요. 뭐가 이상해? 최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수연의 관찰은 계속됐습니다. 최 회장님이 웃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 화날 때 눈썹 사이에 세로 주름이 생기는 모습. 모든 것이 자신과 똑같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가씨, 최 회장님이 갑자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냥 매일 뵙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은. 최 회장님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혹시 너희 어머니 이름이 뭐지?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걸까요? 김미영이에요. 그 순간 최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김미영이라고? 네. 왜 그러세요? 최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너 혹시 몇 살이야? 22살이에요. 22살. 최 회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2002년생이구나. 왜 갑자기 계산을 하는 걸까요? 수연은 이상했지만 더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때 최 회장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회장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최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연을 바라보며 계속 눈물만 흘렸죠. 간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계속 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모반, 똑같은 손가락 마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을 듣고 보인 최 회장님의 반응. 설마, 정말 설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 가능성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반지하 원룸에 도착한 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반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분명했습니다. 최 회장님 것과 똑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혹시 제 아빠에 대해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끝내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만약 정말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최 회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연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몸살이라도 난 거예요? 박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정말 이유는 말할 수 없었죠. 혹시 최 회장님이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회장님이 좀 이상하세요. 새벽부터 계속 뭔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뭘 찾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서랍이며 옷장이며 다 뒤지시면서 혼자 중얼거리시고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뭔가를 찾고 계시는 걸까요? 2층으로 올라가자 정말 최 회장님 방이 엉망이었어요. 서랍은 다 열려 있고 옷장 앞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최 회장님은 침대에 앉아서 낡은 상자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수연을 보자 깜짝 놀라며 상자를 재빨리 닫았습니다. 아, 왔구나. 무언가 찾고 계세요?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옛날 물건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최 회장님의 표정은 어색했어요. 마치 뭔가 들킨 것 같은 기색이었죠.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수연이 부엌으로 가려는데 최 회장님이 불렀습니다. 잠깐, 너 어제 어머니 이름이 김미영이라고 했지? 네, 맞아요. 그분, 어떤 분이야? 뭘 하시고? 수연은 이상했지만 대답했어요. 지금은 마트에서 일하세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풀타임은 못 하시고 당뇨가 있으세요. 최 회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당뇨라.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최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 수연은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정리해드려야겠다. 수연이 서랍을 정리하려는데 그 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 미영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미영이? 우리 어머니 이름이 미영인데.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게 어머니에게 쓴 편지일까요?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가 누렇게 바랜 것으로 봐서는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에게 쓴 편지인 걸까요? 아이를 혼자 키우게 해서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었어. 가족들이 반대할까봐, 회사가 망할까봐. 나는 정말 최악의 남자야.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을까? 나를 닮았을까? 너를 닮았을까? 가끔 꿈에서 보곤 해. 작은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아빠라고 부르는 꿈을.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영아, 나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 너와 아이를 버린 걸. 돈을 줬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야. 수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이게 정말 저에 대한 얘기인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왜 봐? 수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최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언제 일어나신 건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실수로 남의 편지를 실수로 읽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님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네, 김미영의 딸. 내가 22년 전에 버린 딸.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야. 22년 동안 너를 모른 척했어. 용기가 없어서, 겁쟁이라서. 수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알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미안해. 최 회장님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아버지를. 수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혈육의 정.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당연해. 나 같은 아버지를 어떻게 쉽게 용서하겠어. 그때 최 회장님이 갑자기 서랍에서 다른 편지들을 꺼냈어요. 이것들 다 너희 어머니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들이야. 22년 동안 쓰고 또 썼지만 한 번도 보내지 못했어. 수십 통의 편지였어요. 모두 미영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매년 너의 생일마다 썼어.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수연은 그 편지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미움과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왜 22년 동안? 무서웠어. 너희들이 날 거부할까봐. 그리고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걸 알고 나서는 더욱. 최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너를 만나고 싶었어. 그런데 하필 이런 식으로. 수연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왜 자신을 보며 낯이 익다고 했는지, 왜 어머니 이름을 듣고 놀랐는지. 운명인가 봐요. 그래, 정말 운명이구나. 내 딸이 내 간병인으로 와주다니. 그날 오후 수연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22년간 숨겨진 진실. 이제 모든 것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연은 한참을 현관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수연아,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수연을 보자 밝게 웃으셨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어머니가 손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알바에서 뭔가 있었어? 그게, 어머니, 제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2년 동안 피해온 질문이었거든요. 수연아,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아빠가 혹시 최승호 회장님인가요? 어머니가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깨졌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걸 알았어? 어머니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정말이었던 거죠. 그럼 정말 최 회장님이 제 아빠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 22년 동안 숨겨온 게 미안해. 수연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23살 때였어. 대학교 졸업하고 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갔지. 그때 만나신 거예요? 응. 승호 씨는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 하지만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 정략 결혼이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장 선후배 사이였어. 그런데 자꾸 챙겨주시더라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울었지. 그래서 6개월 정도 만났어. 정말 행복했어. 그때는. 승호 씨도 날 정말 아꼈거든.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신한 걸 알게 됐어. 그때 승호 씨한테 말했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기뻐하더라. 아이를 갖게 됐다고, 잘 됐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뒤에 달라졌어. 갑자기 피하기 시작하더라.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왜 그러셨던 걸까요? 나중에 알았어. 회사 회장님, 그러니까 승호 씨 아버지가 알게 된 거야. 아들이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승호 씨를 불러서 선택하라고 했다는 거야. 가정과 회사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택할 것인지. 그래서 승호 씨는 가정과 회사를 택했어. 수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거였던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셨어요? 승호 씨가 나를 불렀어.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그때
그때 돈을 줬어. 돈을 5천만 원이었어. 아이 낳아서 키우는데 쓰라고.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났어. 돈으로 우리를 정리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수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그래서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절대 승호 씨를 찾지 말 것. 아이한테도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말 것. 그래서 22년 동안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했어.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사고로 죽었다고. 어머니와 수연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아빠를 미워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아.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때는 젊었고 가족들 압박도 심했을 테고. 하지만 섭섭하시죠? 그럼. 물론 섭섭하지. 22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잖아. 너를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때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빠가. 최 회장님이 매년 편지를 쓰셨어요. 어머니한테 보내려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편지들, 그리고 최 회장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까지. 그 사람이 정말 그랬다고? 네. 22년 동안 후회하고 계셨어요. 저희를 찾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운명인가 보다. 수연이가 그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그리고 알게 된 것도. 어머니, 최 회장님을 만나보시지 않을래요?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만난다고? 나를? 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최 회장님이 많이 아프세요. 기억도 점점 잃어가시고.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괜찮겠어? 그 사람을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어머니가 22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느라 너무 힘드셨잖아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셔야죠. 어머니가 수연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니? 어머니, 내일 같이 가요. 최 회장님께 말씀드려야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고. 그날 밤 모녀는 22년 만에 진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면서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최 회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긴장해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으셨어요. 수연아, 정말 괜찮을까? 갑자기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어머니. 미리 박 실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실 박 실장도 깜짝 놀랐어요. 수연이 최 회장님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회장님이 수연 씨를 보며 낯이 익다고 하신 게, 네, 아마 무의식적으로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현관에서 박 실장이 맞이했습니다. 수연 씨 어머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3년 만에 이 집에 다시 오시는 거였으니까요.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부터 잠도 못 주무시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어머니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떨린다. 방문 앞에 서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이, 정말 미영이가 온 거야? 최 회장님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 회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23년 만에 보는 김미영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셨죠. 미영아, 승호 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많이 늙었지? 최 회장님이 자주적으로 웃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45살이 되었네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3년 동안 혼자 수연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만해요, 승호 씨. 이제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야. 너희들을 버리고.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수연은 두 분의 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명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수연아, 이리 와봐. 최 회장님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정말 못된 아빠였어. 22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미안해.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봤어요. 어색했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죠. 수연아, 너 혹시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 수연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최 회장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알츠하이머야.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언젠가는 너희들도 못 알아볼 거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 이제서야 만났는데 곧 또 떠나야 하니까. 아빠. 수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야 찾은 아버지인데 또 잃어야 한다니. 하지만 다행이야. 기억을 잃기 전에 너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최 회장님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셨죠. 미영아, 이건 무엇인데요? 너희들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야. 수연이 대학교 학비, 너 병원비, 그리고 생활비. 어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승호 씨.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받아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23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저희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수연이 말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시간이요. 아빠와 함께할 시간. 최 회장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럴까? 나 같은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네. 아직은 어색하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승호 씨, 제가 간병을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수연이 혼자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제가 와서 도와드릴게요. 미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김미영과 김수연은 번갈아가며 최 회장님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갖춰갔죠. 최 회장님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까칠하지 않고 수연과 어머니에게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수연아, 아빠 때문에 알바 그만둬서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학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너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연아, 아빠가 기억을 잃으면 그래도 곁에 있어 줄 거지? 당연하죠. 고마워. 내 딸이 이렇게 착할 줄이야. 최 회장님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는 순간이었죠. 미영아, 너도 고마워. 이런 좋은 딸을 키워줘서 저희가 더 고마워요. 수연이가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때 최 회장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가족 사진. 좋아요. 수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22년 만에 찍는 첫 가족 사진이었죠. 하나, 둘, 셋.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최 회장님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지고 있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거든요. 비록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님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수연과 어머니를 가끔 헷갈리시곤 했죠. 미영아, 수연이는 어디 갔어? 아빠, 제가 수연이에요. 아, 그래, 수연이구나. 아빠가 또 헷갈렸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이라는 것만큼은 항상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름은 헷갈려도 수연과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죠. 수연아, 아빠가 기억을 잃어도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오후 최 회장님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봐.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최 회장님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 투 마이 도터라고 새겨져 있었죠.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젠가 딸에게 주고 싶어서 사뒀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2년 전에 미안해. 그때 이걸 줄 수 없어서. 아빠, 이제라도 받아줄래? 아빠의 마음을. 수연이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22년 늦은 아버지의 선물이었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죠.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요즘 자주 하는 일이었죠. 수연아, 대학교는 어때?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아빠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요. 그게 당연한 거야. 아빠가 못해준 것들을. 최 회장님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뭔가 생각이 안 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깜빡했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대화 중에 갑자기 기억이 끊어지는 거죠. 어느 날 아침 수연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최 회장님이 정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죠. 미영아, 수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 네, 정말 착해요. 내가 곁에 없었는데도 너 혼자 이렇게 잘 키웠구나. 승호 씨,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어머니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수연은 그런 두 분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몇 주 후 최 회장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는 수연을 못 알아보는 날이 더 많아졌죠. 저기, 누구세요? 아빠, 저 수연이에요. 아빠 딸. 딸, 아, 딸이구나.
예쁘네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오늘도 제가 돌봐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어떤 날은 수연을 간병인으로만 아셨지만 어떤 날은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수연아, 내 딸 수연이. 그럴 때마다 수연은 기뻤어요. 아직 자신을 기억해 주신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최 회장님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빠, 뭘 보세요? 저기, 저기 아이들 봐. 아빠랑 같이 놀고 있네. 창밖에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저런 아빠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도 지금 충분히 좋은 아빠예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최 회장님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는 순간이었죠. 미영아, 너도 고마워. 이런 좋은 딸을 키워줘서 저희가 더 고마워요. 수연이가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때 최 회장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가족 사진. 좋아요. 수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22년 만에 찍는 첫 가족 사진이었죠. 하나, 둘, 셋.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최 회장님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지고 있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거든요. 비록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님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수연과 어머니를 가끔 헷갈리시곤 했죠. 미영아, 수연이는 어디 갔어? 아빠, 제가 수연이에요. 아, 그래, 수연이구나. 아빠가 또 헷갈렸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이라는 것만큼은 항상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름은 헷갈려도 수연과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죠. 수연아, 아빠가 기억을 잃어도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오후 최 회장님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봐.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최 회장님이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 To My Daughter라고 새겨져 있었죠.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젠가 딸에게 주고 싶어서 사뒀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2년 전에 미안해. 그때 이걸 줄 수 없어서. 아빠, 이제라도 받아줄래? 아빠의 마음을. 수연이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22년 늦은 아버지의 선물이었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죠.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요즘 자주 하는 일이었죠. 수연아, 대학교는 어때?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아빠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요. 그게 당연한 거야. 아빠가 못해준 것들을. 최 회장님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뭔가 생각이 안 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깜빡했어.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대화 중에 갑자기 기억이 끊어지는 거죠. 어느 날 아침 수연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최 회장님이 정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죠. 미영아, 수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 네, 정말 착해요. 내가 곁에 없었는데도 너 혼자 이렇게 잘 키웠구나. 승호 씨,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어머니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수연은 그런 두 분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몇 주 후 최 회장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는 수연을 못 알아보는 날이 더 많아졌죠. 저기, 누구세요? 아빠, 저 수연이에요. 아빠 딸, 딸이구나. 예쁘네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빠, 오늘도 제가 돌봐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어떤 날은 수연을 간병인으로만 아셨지만 어떤 날은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수연아, 내 딸 수연이. 그럴 때마다 수연은 기뻤어요. 아직 자신을 기억해 주신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최 회장님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빠, 뭘 보세요? 저기 아이들 봐. 아빠랑 같이 놀고 있네. 창밖에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도 저런 아빠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도 지금 충분히 좋은 아빠예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최 회장님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아빠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빠, 너 때문에 아빠가 정말 행복해. 그때 어머니가 차를 가져왔어요. 자, 차 드세요. 고마워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슬퍼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미영이에요. 수연이 엄마요. 아, 수연이 엄마시는구나. 좋은 딸을 두셨네요. 네, 감사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수연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수연아,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 일을.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 후회 안 해요. 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아빠가 기억을 잃어도 우리가 기억하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수연을 꽉 안았어요.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3개월 후, 최 회장님은 평화롭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수연과 어머니가 곁에 있었죠.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회사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가족들. 처음에는 수연과 어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님이 남긴 편지를 읽고 나서는 모두 이해하게 됐죠. 수연이와 미영이는 내 진짜 가족입니다. 22년 늦었지만 마지막에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수연은 아버지의 묘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아빠, 전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아빠의 딸이 될 수 있어서요. 이제 수연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정식 간병사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당뇨가 많이 좋아져서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고요. 수연아, 아빠가 주신 목걸이 항상 끼고 다니는구나. 네, 아빠가 주신 거니까요. 때로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비록 22년이나 늦었지만 수연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